안녕하세요. 정시보석 매니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식님의 모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영식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순자님께 어필을 하고 있고 순자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영식님을 보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냐면 적극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자신의 적극적이지 않다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망설이는 부분, 뭐 가령 지금도 지금 영철 때문에 좀 더 이상 순자에게 뭘 하기 어렵다, 또 지금 또 상철님이랑 잘 되는 것 같네, 내가 끼어들기가 좀 그러네 라고 하면서 늘 망설이게 되는데, 그 망설임의 이야기를 쭉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신님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기승전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지금도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쭉 대다가 결국에는 그분 앞에서 얘기가 멈춰요. 그래서 기승전 도돌이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18대 순자가 어떻게든 얘기를 하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때도 대화가 맞지 않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이러한 영식의 모습은 정말로 이 나는 솔로에서 본인의 의지로 순수하게 짝을 찾으러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온 건지 상당히 의문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식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한다면 바로 영식님의 따님입니다. 매번 중요한 순간 때마다 영신님은 자신의 딸이 보고 있고 딸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나는 솔로나 뭐 상철이나 뭐 순자 이런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보든 말든 그냥 쭈물럭쭈물럭 한단 말이죠. 뭐 상철은 뭐 그렇다 쳐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순자 같은 경우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버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동영상 때 22기 영철님을 예시를 들면서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22기 영철님은 아빠 가지마라고 해서 둘째 딸인가 셋째 딸인 그분이 막 울면서 아빠 가지마라고 했는데 그냥 무작정 올라와 버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때 22기 영철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버지로서의 아이덴티티에 두기보다는 남자로서의 아이덴티티에 더 우선해서 둔 거예요. 동시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22기 정희님도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우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수에게 돌진을 하는 등 여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건 그거고 우선은 난 여기서는 여자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이는 28기 영수님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자, 영수님은 3화 때인가 4화 때 자기소개가 끝나고 여자들끼리 이제 떡볶이를 먹는 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선 나는 솔로 나라에서는 내가 끌리는 설리는 남자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여자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1순위로 두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이거를 마음속으로 죄책감이나 뭐 미안함이나 그런 걸 느낄지는 모르지라도 이게 우선입니다. 근데 영신님은 좀 달라요. 여기서는 여전히 본인이 어떤 남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더 갖기보다는 실제로 그가 더 적극적으로 순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진취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여기에 머무른 듯한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또 다른 영식이, 마음속에 있는 영식이 지금 그런 영식을 보면서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제가 뭔 소리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맞아요, 영식의 따님이 영식한테 이렇게 투정을 부린 적 있잖아요. 사춘기 때 왜 우리 집은 엄마도 없고 환경이 뭐 이러냐, 우리 집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투정을 부렸을 때 그 당시에 영식님은 특이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내가 딸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영신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딸에게 친구가 되고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 나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냐면요, 영식님이 나는 솔로에 나오게 된 원인이 누구이죠? 이 모든 이야기들의 기승전 따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역설적이게도 영식님이 그토록 여기서 남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집요하게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원인이 이 나는 솔로에 나오게끔 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거죠. 결국 영식님은 지금 모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따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아버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버리기 위해서 여기 이제 나는 솔로에 나온 거죠. 네, 아버지로 해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나왔는데, 근데 다시 영식은 남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택하기보다 다시 아버지로서의 아이덴티티로 회귀하려고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 핑계를 따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딸이 보고 있는데 그렇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남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요 딸을 핑계로 대면서 다시 아버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회귀하려고 해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요청한 사람은 바로 누구다? 영신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바로 이 따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따님은 더 이상 영식님이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 역할을 해주길 원치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거는 정신분석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 밀턴 에리슨 선생님이 최면 치료를 했을 때도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뭐냐면 엄마와 딸이 있어요. 근데 엄마와 딸이
이제 따님이 이제 상담을 따로 받으러 온 거죠. 밀턴 선생님한테 이러를 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랑 되게 친구로 지냈고 지금도 친구처럼 얘기를 한다. 나와 엄마 사이에 비밀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밀턴 에리슨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선생님 잘 들으세요. 따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엄마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딱 그 한마디를 딱 던져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트랜스 상태에 접어들면서 충격이 빠지는 거죠. 아 그런데 엄마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엄마는 엄마일 뿐이에요. 라고 단칼에 잘라버려요. 저는 지금 영식님이 처한 그 바로 모순과 또 영식님의 따님이 무의식적으로 영식님께 요청하는 바가 있다면 더 이상 아빠는 나를 봐주지 마라 라고 할 말로 전 들렸어요. 아무리 딸과 아버지가 딸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오히려 딸의 정체성을 흔들거나 딸로 하여금 더 부모와의 간극을 벌리고 점점 그 간극을 벌려서 독립적인 존재로 나아가는데 은연중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신님이 어릴 때 따님을 그렇게 대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엄마도 없고 어느 정도 지탱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딸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데 그것이 일정 이상 수준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딸은 더 이상 누군가의 딸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아닌 독립된 여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해서 배우자를 찾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은연중에 영식님이 방해한다고 느낄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아빠는 아빠로서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아빠는 친구가 될 수 없어라고 어쩌면 이 따님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렸어요. 이 당시에 어떤 말은 이 말이 아버지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엄마가 있으면 엄마랑 아빠랑 새엄마랑 재밌게 놀겠지. 그럼 나는 이제 이런 환경에서 나가갖고 난 빠빠이 나는 이제 나만의 세상으로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해서 독립할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지금 이 당시에 따님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딸의 아이덴티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춘기라고 한다면 조금씩 영식에서 멀어지는 거고 동시에 영식은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공허함이 들겠죠. 왜냐하면 부모는 늘 그렇죠. 자녀를 걱정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다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동을 해서 자녀와 나 사이에 심지어 거리를 좁힌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 정신분석학자 그 박우란 선생님이 쓰신 그 에이도의 기술이라는 책과 그리고 또 다른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 두 책 중 하나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냐면 부모는 서서히 자녀를 지켜보지만 종국에는 조금씩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내가 누군가가 나를 늘 그렇게 걱정 어린 시선으로 또 사랑의 눈빛으로 자기를 지켜봐줬다가 하는 그 시선만 서서히 남게 되고 종국에는 그 시선도 사라져야지만 아주 희미하게 남긴 그 흔적으로만 남아야지만 자녀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 당시에 박우란 선생님의 그 문기를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영식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이혼한 그 아버지로서 엄마의 역할까지 대신 해줘야 하기 때문에 딸을 지키기 위하여 친구로서의 역할이 남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박우란 선생님이 제안하신 그 길과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없어져야 돼요. 부모는. 조금씩 지켜보면서 거리를 벌리고 조금씩 자녀가 자기를 떠나서 자기만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말없이 지켜봐주고 종국에는 한때 나의 부모님 나를 그렇게 사랑 어린 눈빛으로 봐줬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감사했어 라고 하면서 자녀가 독립된 길을 가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신님의 따님이 영신님을 나는 솔로에 나오라고 제안한 것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함께하고 있는 그 친구로서의 아버지를 떼서 아버지가 자신이 아닌 자신 너머에 또 다른 무언가를 보게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유도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신님이 해야 하는 거는 바로 배신을 다시 배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신님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늘 내가 딸 때문에 딸이 보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꽉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딸이 원치 않는 거예요. 바로 본인의 그 생각 나는 딸 옆에 있어야 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라는 건 그 배신감을 다시 한번 배신하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기존의 있었던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해방함과 동시에 따님을 자기 자신, 아버지로부터 해방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내가 배신을 배신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충실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신님 또한 이런 부분으로 남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로서 충실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따님만 세상에 보이게 되고 딸이 내 인생이 전부가 돼버리면 딸은 자녀로서의 인생만 살아갈 뿐 그 이상의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유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신이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바로 배신을 배신하는 것. 역설적이게도 딸을 배신함으로써 진정으로 딸을 더 돌볼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영신에게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신님은 표면상으로 의식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런 딸을 돌봐야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딸에게 몰두하고
그런 딸에게 시선을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금 위험한 말이라서 제가 조심스럽게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도망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딸이 실제로는 상징적인 부모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영신임을 돌봤을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아버지가 딸로서 친구로서 자기 옆에 있는 것을 허용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성장이라든가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포기하고 그런 아버지를 돌보는 상징적인 부모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돌보게 되는 공허하고 마음속에 구멍이 뚫린 부모를 보호하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저는 이제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을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오히려 두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좀 말을 과격하게 했는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영신님이 가장 해야 하는 것은 이제 딸이 나를 떠났을 때 더 이상 내가 아버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의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이번 솔로나라에서의 가장 큰 과제이면서 동시에 솔로나라에서 순자님이랑과 되든 안 되든 뭐가 어찌되든 간에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관심을 표현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가 역설적이게도 내가 딸을 놓아버림으로써 더 아버지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깨우치게 된다면, 즉 배신을 다시 배신하게 된다면 오히려 훨씬 더 원만한 관계를 맺고 또 인간 영식으로서 독립된 존재의 영식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영식님의 분석에 한번 저희 생각을 밝혀보았고요. 따님과 영식님 그리고 영식님이 마음에 드는 순자님 모두가 솔로나라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